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수일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그래머 분사 1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분사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분사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을 차차 드리긴 했는데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생각이 좀 드시리라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지금껏 분석을 해왔고, 즉 구조 분석을 해왔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장 성분에 관한 또는 품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들어차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말미에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분사라는 거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작 여러분들 문장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석을 내뱉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이 분사에 관한 개념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에 형태의 의미 그리고 구문법들을 한번 다뤄본 뒤에 문장을 한번 해석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분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총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분사, 그쵸? ing로 떨어지는 현재 분사가 있고요. 그리고 pp, 여기서 지금 제가 pp라고는 적었지만은 이것은 past participle의 약어다. 그래서 흔히 동사에 ed를 붙인 걸 뭔가 과거형이랑 흡사하게 생겼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나중에 가서 여기 과거형이랑 과거 분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이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튼 우리가 분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분자는 뭔가 분화되어서 나왔다.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우리가 어떤 동사라는 게 있다면 이 동사에서 분화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분사라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그쵸. 현재 분사가 있고 여기서 또 분화되어서 나왔던 무엇이 있냐면 과거 분사. 편에서는 제가 여기서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꼴 이렇게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보면 이 분사라는 것은 애초에 동사 출발 형태가 있었는데 그죠? 이 동사에서 부분적으로 분화되어서 떨어져 나온 형태다. 그래서 마치 뭐처럼 품사, 형용사처럼 쓰는 그와 같은 품사를 우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즉, 우리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떤 의미가 이 분사에는 들어가 있는가 정리를 했죠. 총 3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A번부터 즉 능동의 의미부터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죠. 자, 능동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문법 용어, 능동, 수동 이런 용어들은 정말로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좀 충고를 좀 드렸는데 우선 이 능동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능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행위를 하는 입장이며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해석시에도 하다시를 붙여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대로 우리가 수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어떤 입장? 그치, 당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토시 4개 알려드렸습니다. 뭡니까?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줄여서 되지, 받당. 그런데 여기 있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일종의 형용사니까 받침 니은을 붙이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동이라는 것은 된, 진, 받은, 당한 이 중에서 어울리는 언어 하나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진행입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능동에서 특정 시점의 행위를 좀 더 강조한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진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석은 이렇게 하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ing에도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ing에는 진행의 의미, 즉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챙겨가 주시고 자, 다음에 넘어와서 과거 분사에 보면은 이 부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 안에는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완료라고 얘기를 한다면 have pp라고 부르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덩어리를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pp면 딱 따오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완료적 해석이란 어떤 해석이냐? 그쵸? 이렇게 해석하죠. 했던이라고 해석을 한다든지 또는요, 한 정도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했던 한, 뭔가 한국말에 했던이라고 해석을 하거나 또는요, 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뭔가 완료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특히나 어떤 때 우리가 이 했던이나 한,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 분사로 적혀있는 어떤 그 동사가 애초에 그 동사가 어떤 동사? 자동사인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장상에서의 이 분사 표현적으로 많이 나온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알고만 넘어가달라.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면은 적절하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원래 이 사역수동이나 사역이라는 말,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 능동이나 수동 안에 포함된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화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제가 적어 드렸다고. 대부분의 강사분들이나 교수분들이나 교사분들은요, 이거 별로 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말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C번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우선 여기 ing, 현재 분사부터 먼저 바라보게 되면, 현재 분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사역의 의미가 있다. 자, 여기서 사역이 뭡니까? 사역이라는 건 시키다 라고 앞서서 저희가 정리를 했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결론은 여긴 ing, 즉 현재 분사 안에 시키다의 의미, 그래서 형용사니까 시키는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됐죠?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문장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시키는 말고도 또 뭐 더 있냐면 이것도 괜찮죠. 하게 하는. 되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뒤따라 토시 그 하나를 어떻게 붙여드렸냐면 하는 붙여드렸죠. 그러니까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결국엔 능동의 일부이다, 능동의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정말로 디테일하게, 좀 더 섬세하게,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반대로, 자, 이거 사역수동. 제가 이러면서 제가 일본어 수업을 들었던 얘기를 좀 했죠. 하게 되다, 하게 되는 의미라고. 보세요, 다시. 사역수동은 뭐냐? 사역이라는 거 일단 시키다, 하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수동, 된진 받은 당한도 거셔야 된다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하게 되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본 적 없는데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게 되는 하고 같은 줄 아는데,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의 의미가 딱 덧붙는다고요. 됐죠? 이거 굉장히 유용한 개념입니다. 해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적혀있는 문장, 즉 과거 분사가 포함된 문장을 해석할 때, 그때 하게 되는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이 해석이 좀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ing 현재 분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는 능동과 수동, 됐죠? 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진행의 의미 또는 완료의 의미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의 의미, 사역 수동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정리를 했죠. 자, 이를 토대로 저희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He went to the police and filed a report against the shouting man 정도가 되는데, he went to, 그는 갔죠. 어디 쪽으로 갔는데, 바로 어디 쪽으로 갔냐면 경찰서 쪽으로 갔는데, 의역하면요, 경찰서로 갔죠. 네, 경찰서로 왜 갔을까? 네, 가고 나서 다음에 뭐 했냐면 file a report.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당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긴 하지만 기억은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file a report against 목적어 뭡니까? 목적어를 상대로 고소하다. 됐죠? 네,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고소도 해봤고 소송도 해봤습니다. 여튼 그래서 고소하러 갔죠. 고소하러 갔답니다. 자, 이렇게 and를 중심으로 filed와 went가 병렬되고 있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다음에 against,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러 갔냐면 the shouting man 뭡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현재 분사죠. 됐습니까? 다시 현재 분사,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를 꾸밀 때 지금 여기서는 한정사, 명사 사이, 그러니까 한 혁명의 어순으로서 뒤따르는 명사를 꾸미고 있죠. 즉 명사를 꾸며주는 전치 수식어다 이겁니다.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소리 지르는 남자, 소리 지르는 남자. 됐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는 어떤 그 남자를 상대로 고소했다가 됩니다.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는 경찰서로 갔고요. 고소를 했는데 누구 상대로 고소를 했냐면 소리 지르는 남자를 상대로. 됐죠? 여기에서 얘를 능동으로 좀 봐주셔도 되고요. 약간의 그 의미를 강조해서 진행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남자 또는 소리 지르고 있는 남자 다 괜찮다는 거지. 자, 다음에 2번입니다. We step it carefully over the broken glass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요, 자, 여기서 carefully는 조심스레 뜻이죠. 조심스레. 얘는 수식어, 부사입니다. 다음에 step it over,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step it over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자, 밑에 적어드렸습니다. step over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 위를 걷다, 위로 걷다 정도의 뜻인데 발을 내딛다가 되겠죠. 근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죠. 근데 어디 위로냐면은 여기서 the broken glass, 여기에서 얘도 분사죠. 근데 무슨 분사? ing가 아니라 ed, 보통은 불규칙한 형태를 취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되는데, 그럼 해석은요, 수동 해석 해주시면 되겠죠. 원래 이 break 뜻이 뭐냐면은 목적어를 부수다, 깨다 정도의 뜻이니까 깨어진, 부서진, 진, 됐죠? 된 진 받은 당한. 그래서 부서진 유리 조각들, 부서진 유리 위로 우리는 조심스레 걸었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편의상 step over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를 외워주셔도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볼게. 우리는 조심스레 걸었는데 어디 위를 걸었냐면은 부서진 유리 위로 걸었다가 되겠죠. 자,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분사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마치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거나, 형용사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거나 또는요 비동사 뒤 주격 보호 또는요 목적어 뒤 목적격 보호, 바로 이 자리에 형용사가 쓰인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그 분사를 좀 알아볼 것이다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다음 넘어가세요. 3번입니다. 자,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을 좀 설명드렸냐면은, 봐봐, 우리 이제 예측이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일단 어떤 어순을 알고 있냐면은, 봐봐, 한정사, 형용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 너무 쉽죠. 한정사라는 건 명사를 한정해주는 말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묘사하는 말이니까 뒤따라서는 당연히 명사가 나오는 거 되게 당연하죠. 되었습니까? 자, 이랬을 때 뒤따르는 이 명사는 되게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없더라도 있는 걸 알거든. 됐죠? 예, 너무도 익숙하니까 없어지더라도 있는 것 같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굳이 안 써주셔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정사는 구체적으로 더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뒤따라서는 명사를 쓰는데, 우리가 더와 형용사만으로도 뭔가 명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야. 이랬을 때는요 이 명사는 생략된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그 개념을 확장시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도 형용사의 일종이니까 ing와 pp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다시요. 더 플러스 ing, 더 플러스 pp 이렇게만 딱 남게 된다고요. 그럼 뒤따라서는요 명사가 생략됐구나. 이해되시죠? 자, 문장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봐봐. The field was full of the dead 라고 했을 때 the field, 들판이 되겠죠. 약간 연상이 돼. 이런 거 이게 요새 세상이 좀 이상해서 연상이 됩니다. 그 들판은요 was full, 뭐가 되었냐면 가득 차 있었죠. 예, 이런 게 연상이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연상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착잡하죠? 근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은 the dead. 자, 여기에서 봐봐. 더 한정사, 그러니까 정관사죠. 정관사 뒤에 여기 dead가 뜻이 뭐냐면 죽은, 품사 뭐냐면 형용사야. 자,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콤마를 딱 찍었잖아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정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여기에는요 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겁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people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생략됐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그 들판은 시체들이 되겠죠. 죽은 사람들이 되니까 그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자, 다음에 여기 봅니다. 보이십니까? dying. 쌤 이거 뭡니까? 여기도 people 생략이야. 그리고 쭉 가서 여기도 people 생략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때 ing는요, 그쵸, 현재 분사 dying, 죽어가고 있는, 진행의 의미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됐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다음에 또 뭡니까? the badly wounded. 뭐예요? 끔찍하게, 우리가 이 badly라는 건 끔찍하게 정도의 뜻이고, 여기서 이 wound라는 표현을, wound라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밑에 적어드렸죠. wound라는 것은 목적어에게 상처를 입히다거든요. 되었습니까? 자, 근데 이것을 ed를 붙여가지고, 즉 과거분사 형태로 적었으니까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상처 입히는이 아니고 입게 된, 상처 입은 정도의 뜻입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people이 있으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됩니다. 자,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 들판은요 가득 차 있었는데 죽은 사람, 즉 사망자와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끔찍히도 부상당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뒤따라서 명사는 지금 생략되어 있다. 왜? 너무도 당연하니까, 예측 가능하니까. 4번입니다. He likes to touch the untouched and live the life of unexpected. 약간 저도 약간 이런 것 같죠. 가만히 못 냅두죠. 뭔가 괴롭히고 싶고, 뭔가 막 만지고 싶고, 뭔가 부산스럽다. 이겁니다. 읽어보면 he, 그는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은 to touch, 만지는 것을 좋아하죠.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무엇을 만지냐면은 역시나 여기서는 띵 정도 하나 집어넣어 드릴게요. 띵. 됐죠? 그래서 뭡니까? 원래 이게 만지라잖아. 근데 만져지지 않은 것이죠. 만져지지 않은 것. 되다, 지다 할 때 지다 수동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져지지 않는 것. 뭔가 안 만지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다 만지고 보는 거죠. 됐죠? 다시요. 그는 좋아하는데,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안 만져진 곳을 만지기를 좋아한다. 안 만져진 어떤 사물을 항상 손을 딱 대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병렬입니다. 이렇게 터치라는 거 지금 동사 원형이고,
live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 두 가지는 병렬된다. 여기를 이렇게 병렬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touch. 그래서 뭐 하기를 좋아하는 거냐면 live. 살기를 역시나 좋아하죠. 근데 무엇을 사는 거냐면은 바로 life가 목적어죠. 우리가 뭐 life라는 것을 이 live의 동족 목적어 하는데 집어치우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삶을 살기를 좋아한다. 근데 어떤 삶입니까? 그치? 어떤 삶이냐면은 of the unexpected. 뭐예요? 그치? 여기에서 역시 띵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것 정도의 뜻인데 여기에 지금 on이 붙어 있으니까 전혀 기대되지 않은 것.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것, 예상되지 않은 것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상되지 않은 어떤 삶 정도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는 좋아하는데 바로 만져지냐는 것을 만지기를 참 좋아하고 또한 살기도 좋아한답니다. 근데 어떤 인생을 살기를 참 좋아하냐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예상되지 않았던 어떤 그 인생을 살기를 좋아한다.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5번, 6번입니다. 자, 이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학습을 했냐면 이 5번, 6번에서는 선생님, 결국 이 ing랑 pp가 형용사네요. 그지? 형용사면은 명사 앞에서 꾸밀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명사, 그러니까 형용사는요, 명사 뒤에서 꾸밀 수 있잖아. 그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ing 또는 pp가 형용사라서 명사를 꾸밀 수 있긴 한데 형용사라는 건 우리가 배웠듯이 뭡니까? 명사 앞에서도 꾸미고 뒤따라서도, 즉 후치 수식어로도 쓰이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어떤 때 그러면 이 후치 수식어로 쓰이냐? 말씀드렸죠. 뭡니까? 이 ing나 pp,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이끌고 오는 그 의미 덩어리가 바로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질 때가 있다. 지금 여기 5번, 6번에서 제가 색깔로 좀 칠해놨는데 보이십니까? working부터 area까지, 다음에 sent부터 editor까지 이런 식으로 ing 출발 또는 pp 출발하긴 하는데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각각 의미 덩어리를 두 단어 이상 이끌고 올 때가 있는데 이때는 주로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봐봐.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사 덩어리는 명사를 흔히 뒤에서 꾸민다라는 거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봐봐. I met. 나는 뭐 했다? 만났다. 누구를 만났냐면은 the attendant. 참가자를 만났죠. 참가자를 만났는데 근데 뭐 하는 참가자냐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아니라 ing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앞서 있는 attendant를 꾸미는구나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일하는 참가자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In the commercial building area. 뭡니까? 상가구역, 상업지구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시 한 번 더. 나는 만났는데 참가자를 만났는데 근데 어떤 참가자를 만났냐면 바로 상업지구, 상가들이 막 즐비한 그러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참가자, 일하는 참가자를 만났다. 되었죠? 다음에 6번입니다. I will leave you. 나는 뭐 할 거다? 검토할 것이다. 근데 무엇을 검토할 거냐면 그 문서를 검토하겠죠. 그 문서를 한번 점검해 볼 거야. 정도의 의미인데 저 여기서 살짝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게 좀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센트라는 놈 문제가 있다 이건데 우리가 흔히 3단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샌드가 있고요. 예, 또 뭡니까? 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형 또는 원형 이렇게 부르고요. 원형.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과거형이라 부르고 다음에 뒤따라 있는 이 맨 마지막의 것을 우리가 과거분사,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과거분사형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과거형이랑 과거분사 형태가 같다 이겁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잖아. 그죠? 제가 진짜 수업 시간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개념 설명해드렸죠. 일단은 여기에서 이 센트는 뭐냐 이겁니다. 뭡니까? 물론 구분법은 제가 나중에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일단 여기서 센트는 뭐가 맞다? 과거 분사로 보는 것이 맞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뭔데? 아니 과거형이라면 얘가 수로 동사거든. 수로 동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동사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애초에 얘가 나올 수가 없지. 과거형이 왜 나올 수가 없냐? 그치, 이 한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수로 동사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애초에 수로 동사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 나왔는데 따로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수로 동사를 하나 더 쓰냐고. 안 되죠. 됐죠? 이 정도로 제가 근거를 삼아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센트 있잖아. 얘는 과거형이 아니라 뭐다? 그치, 과거 분사였는데 이유가 뭔데요? 이미 수로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과거형이 나올 건덕지, 건수가 없다고.
알았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다는 거죠. 뭐 접속사라든지. 없죠? 자, 그래서 결론 여기서 이 sent를 pp로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 즉, 과거 분사로 바라봐 주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과거 분사의 의미 덩어리니까, 해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역시나 수동 해석하면 되겠죠? 해석은요. 나는 검토할 것이다. 근데 무엇을? 그 문서를. 근데 어떤 문서냐면은 보내진 문서. 됐죠?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편집자에 의해서. 추정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검토할 것인데, 그 문서를. 근데 어떤 문서냐면 편집자에 의해서 보내진 그 문서. 됐죠? 밑에 거 다시 한 번 더. 두 단어로 이상으로 이루어진 분사 덩어리는 명사를 뒤에서 꾸민다. 챙겨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뭐냐면 앞서서 금방 예고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이랑 여기 있는 이 과거형, 형태가 동일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먼저 꼼꼼히 해석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봐봐. 우선 앞에 거. 일단 money, 바로 여기서는 명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아니라 명사 뒤에 따르는 여기는 transferred부터 on account까지 일단 편의상은 과거 분사형 해보자고요. 자, 과거 분사형이니까 앞서 있는 명사를 꾸미겠죠. 해석은요. transfer는 우리가 전송하다 뜻이 있으니까 전송된 돈이죠. 근데 어디 쪽으로? 네, on account. account라는 건 계좌라는 뜻이 있으니까 추정해석은요. 계좌 쪽으로 전송된 앞명사 돈이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계좌로 전송된 돈.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됐죠? 다음에 옆으로 볼게요. 과거형. 앨런은 자, 과거형이니까 문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과거형은 수로 동사로서 문장 내 주인공이 되는 그 동사라고. 그도 그럴 것이 앞서서 지금 주어가 보이시죠? 해석은 앨런은 transferred, 전송했다. 또는 여기서 전송하다 의미도 있지만은 train, 여기서는 열차를 갈아타다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환승하다 아시죠? 그래서 열차를 갈아탔고 열차를 바로 환승했는데 at 어디에서? at the depot 이라는 것은 depot이라는 건 여기서 정류장 정도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열차를 갈아탔다 정도의 뜻이죠. 자, 이거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는 과거 분사형이랑 과거형을 구분할래? 앞서 제가 구분법 하나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절 내에 주인공이 되는 동사가 하나 등장했다면은 여기 뒤따라서 과거형이 등장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로 접속사가 없다면 과거형이 등장할 수 없어.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표현이 적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과거 분사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봐봐. 이거 말고도 지금 A번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보이십니까? 우리가 단번에 판단할 수 없을까? 어찌되었든 과거형이냐 아니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분법에 의하면은 수로 동사를 하나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정말로 문장이 길 때는요 찾기 힘들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로 이 뒤를 보고서 구분을 하죠. 보면 흔히 우리가 이 transfer라는 것은 무언가를 전송하다, 무언가를 갈아타다 타동사이거든. 맞죠? 타동사인데 그럼 타동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뒤따라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잘 봐. 목적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일 때는 뒤따라 목적어가 흔히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갖고 구분을 한다고요. 다시요. 이거 흔히 타동사인데 뒤따라서 이런 식으로 목적어 안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간주한다. 그치? 이것을 과거 분사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되나요? 자, 반면에 얘가 만약에 과거형이라면은 타동사의 성격이 살아있어서 즉 능동의 성격이 살아있어서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되었습니까? 어떤 동사에 ed가 딱 붙어있을 때 뒤따라서 목적어나 또는 보어가 없으면은 이것은 과거분사형. 그래서 뒤따라서 목적어나 보어가 있다면은 과거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뭡니까? 된진, 받은, 당한 앞명사. 애초에 해석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여러분 이거 해석을 다로 끝내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transferred부터 on account까지는 다 수식어니까 후치 수식어, 형용사적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계좌 쪽으로 전송된 돈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알았죠? 자, 다음에 여기는요. 그래서 앨런은 자 과거이니까 해석은 했다, 하였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환승했다, 열차를 갈아탔다. 어디에서? 네, 정류장에서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 바로 여기는 달라졌죠. 그러니까 앞서서는 우리가 과거 분사형이랑 과거형을 구분하는 거 그거 지금 얘기했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빈출되는 어법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즉 과거 분사형이 맞느냐 또는요 현재 분사형이 맞느냐 이걸 물어본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저희가 구분했던 그 목적어의 유무 있죠.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처럼 현재 분사로 쓰는 경우에는 타동사 그러니까 능동의 그 의미 그래서 목적어가 뒤따라 살아있다고요.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형과 ing 현재 분사형은 우리가 앞서서 과거 분사형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뒤따라서 목적어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앞서서 어디 갔습니까? 애초에 봐봐. 여기 마침이 적혀있지. 과거형은 술어 동사입니다. 문장 내 주인공이 되는 동사라서 마침표. 이건 전체가 문장이라고요.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해석을 다로 끝내셔야 돼. 다. 그래서 앨런은 열차를 갈아탔다. 이렇게 가신다고. 그런데 뒤따라서 우리가 ing, 현재 분사형을 쓰는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 전체 덩어리 있죠? 여기가 뭡니까? 그치. 앞서서 있는 이 앨런을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 즉 형용사 덩어리라고요. 해석은요. 다로 끝내시면 안 되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은. 정류장에서 열차를 갈아타는 앨런 이 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밑에 거 볼게요. 봐봐. 뒤따라서 목적어가 없다면은 이것은 과거 분사형이고 뒤따라서 목적어가 있다면은 현재 분사형이다. 챙겨와 주시고 자, 다음에 해석법 한 번 더. 과거 분사형은 된, 진, 받은, 당한. 그런 다음에 현재 분사형은 하는, 하고 있는, 하게 하는 정도로 해석을 한다. 되었죠?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포인트 체크업 68입니다. 이 68에서는 ing 현재 분사가 맞느냐, pp 과거 분사가 맞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장을 좀 해석을 해가면서 적절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을 골라보시면 되겠죠. 자, 볼게요. There is a long list. 무엇이 있냐면은 기나긴 어떤 목록이 있다가 되겠죠. There be 주어입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목록이냐? 자, 우선은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돼. 일단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ing나 pp는 형용사잖아. 그러고 보니까 뒤따라서 뭐가 보입니까? 명사 보이시죠? 즉 어순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ing가 맞니? pp가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뒤따라서 명사가 나와 있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는 뒤따르는 이 명사와 앞서 있는 이 분사들 이 사이에서의 그 의미 관계를 좀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우선 이 endanger라는 그 동사의 의미부터 정확히 한번 짚어볼게요. 보이십니까? endanger 목적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를 위험에 처하게 하다. 자, 여기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뭡니까? 애초에 이 endanger라는 동사 있죠? 여기 안에는 사용의 의미, 하게 하다. 보이십니까? 하게 하다. 즉, 시키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을 때 하게 되다가 맞는지 하게 하다가 맞는지 이걸 좀 따져주셔야 돼요. 자, 질문 제대로 해볼게요. 잘 들어봐. 동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입장일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입장일까? 여기 있는 이 동물을 의미상 주어로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가 능동이 맞느냐 수동이 맞느냐를 한번 따져본다는 것이죠. 뭐가 맞습니까? 그치? 동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잖아.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PP. 수동이 맞다 이거죠. 자, 조용히 해서. 기나긴 어떤 목록이 있는데 무엇의 목록이 있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 위험에 처하게 된, 하게 된 동물의 목록이 있다. 됐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listening to, 자, 다음에 쭉쭉 가서 여기에서 매드까지가 일단은 주어인 것 같죠? 즉, 무슨 주어냐? 이때 현재 분사 아니야. 뭡니까? 주어 자리 뒤따라서 동사 보이시죠? 동명사입니다. 해석은요. 하는 것은 listening, 바로 듣는 것은 listen to를 하나의 타동사로 여겨주시면 되겠고 그 뒤따라서는 목적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됐지?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뮤직,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은인데 어떤 음악이냐 이거지. 자, 이게 봅니다. 뭡니까? calming. 제가 편의상 여기서 그냥 형용사로 좀 잡아드렸거든요. 보이십니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ing, 하게 하는 입장이고 얘는요. 하게 되니죠. 그러니까 음악이 침착하게 하니, 침착하게 되니. 음악이 누군가를, 적어도 사람을 침착하게 하는 입장이니까 calming이 맞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일단 calming이 맞고 다음에 helps you fall asleep 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거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뭡니까? 준사역 동사 help의 구조. help 목적어 동사원형, help 목적어 to 동사원형. 이때 to는 흔히 생략 가능하다. 아시겠죠? 해석은요. 목적어 이가 to 동사원형 할 수 있도록 이때는 to가 생략 가능하니까 동사원형 할 수 있게 돕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됩니까? 그래서 뭡니까? 당신이 fall asleep 잠들 수 있게 돕는다가 되겠죠.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 듣는 것은 근데 무엇을 듣냐면 음악을 듣는데 어떤 음악이냐? 침착하게 하는 음악이죠. 현재 분사. 근데 어디에서? 잠자리에서. 그러니까 잠들 때, 수면할 때 있잖아요. 그때 뭔가 침착하게 하는 뭔가 명상틱한 그런 음악을 듣는 것은 돕는데 당신이 잠에 푹 들 수 있도록 돕는다가 되겠죠. 다음에 C번입니다. What are the requiring or required documents for admission? 정도가 되는데 자, 일단은 의문문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다 주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한형 명예호손이거든요. 그러면 문서가 요구하는 입장이니 요구되는 입장이니를 따지셔야 돼요. 뭡니까? 요구된 문서가 되겠죠. 근데 for, 뭐를 위해서? admission이라는 것은 입장이죠. 그래서 입장을 위해서 요구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도의 뜻입니다. 제가 입장하려면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하죠? 라는 표현이죠. 다시 한 번 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요구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뭐를 위해서냐면 입장을 위해서.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거. 자, 다음에 69번입니다. 여기 69번의 ABC에서는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막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어떤 동사의 형태를 적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A1부터 차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On January 24 이거 1월 24일이죠. 예.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1월 24일은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1월 24일에 ship 배 한 척이죠. 근데 어떤 배 한 척이냐 딱 가서 보이십니까? lost. 얘가 지금 동사야. 이해돼? 선생님, 이게 동사라고요? 과거형, 수로 동사라고. 그러면 동사가 나올 건덕지가 없다고요. 일반적인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지. 다시, 한 문장의 주인공이 되는 주어 동사가 여기 ship이고요. 여기는 must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의 형태를 적을 명분이 없다고요. 현재형이든 원형이든 나올 건덕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뭐냐면 그럼 여기서는 ing가 맞겠네? 아무 생각이 없을 게 아니라 traveling부터 여기 있는 sees까지가 앞서 있는 ship을 꾸며주는 후치수이거구나. 즉 현재 분사 덩어리구나 생각이 딱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뭡니까? 어떤 배인데 근데 어떤 배냐면은 여행하는, 항해하는 배죠. 근데 어디를 통해서? 전치사이고 목적어. 예, 배. 여기서는 sees니까 뭡니까? 바다가 되겠죠. 대양을 가로질러서 바다를 가로질러서 항해하고 있는 어떤 배 한 척이 lost. 잃어버렸답니다. 근데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은 15개의 cargo containers. 뭡니까? 예, 수화물 상자입니다. 우리 그 큼지막한 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답니다. 1월 24일은 좋은 날인데. 그죠? 약간 부정탑니다. 다시 한 번 더. 1월 24일에 배 한 척. 근데 어떤 배 한 척이냐면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던 진행 의미입니다. 그런 배 한 척이 15개의 수화물을 잃어버렸다가 되겠죠. 다음에 B번입니다. I got a lot of knowledge from a session 까지 우선 나는 얻었다. 근데 무엇을 얻었냐면 여기서 a lot of는 many의 뜻이죠. 그래서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knowledge 불가산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many보다는 much가 괜찮겠죠. 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일치 할 때 자세히 배웁니다. 여튼 많은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얻었다. 근데 무엇을 얻었냐면은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from a session 바로 어떤 수업으로부터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근데 어떤 수업이냐면 선생님 여기서 ing가 맞습니까? 선생님 이거 뭡니까? 과거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임의로 과거 분사라는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랬을 때 ing가 맞느냐 pp가 맞느냐 뭡니까? 그치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뒤따르는 목적의 의무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치사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얘 목적어 아닙니까? 전치사고 목적어 아니죠. 이게 목적어 절대 안 됩니다. 목적어로 하시면 안 돼. 이거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전치사고는 절대 목적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목적어 안 나왔다는 건데 그럼 결론은 뭐 해야 돼? pp형 됐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유도되는 안명사. 자, 수동해석 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여기에 레드부터 어디까지? professor까지가 앞서 있는 세션을 꾸민다고요. 해석은요. 나는 많은 지식을 얻었는데 수업으로부터 근데 그 어떤 수업이냐면은 이끌리는 유도되는 진행되는 수업이죠. 누구에 의해서? 교수에 의해서. 됐죠? 다음에 C번.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carries. 지니고 다니다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지니고 다니냐면 briefcase. 뭡니까? 서류 가방 하나를 지니고 다니죠. 자, 여기에서 역시나 원형이 나올 건덕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fill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채우다라는 얘는 타동사거든요. 뒤따라 목적어 나와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능동의 형태, 적어도 동사 원형이든 현재형이든 이러한 형태로 적으려면 뒤따라 목적어 나와 있어야 되잖아. 역시나 없죠. 뭡니까? 전치사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요. 그치. 여기서는 filled가 맞다. 됐죠? 자, 그에 맞게끔 한번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지니고 다닌다. 근데 무엇을 지니고 다니냐면은 바로 서류 가방을. 근데 어떤 서류 가방이냐면 채워진 서류 가방. 근데 무엇으로 채워진 서류 가방이냐? sheets of paper. 뭡니까? 종이 서류들. 종이 뭉탱이가 되겠죠. 많은 어떤 종이 어떤 그 서류들로
그쵸? 서류 뭉치기로 채워진 그러한 서류 가방을 지니고 다닌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가 분사의 첫 번째 강의 다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의 분사라는 거 형용사로서 앞에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뒤따라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험에 빈출이 되는 그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문법 문제나 어법 문제 다 거침없이 맞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저희가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Love is a canvas furnitured by nature and embroidered by imagination. 이렇게 되는데 저기 볼테르 누군지 아시죠? 프랑스의 철학가다 또는 작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문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비유가 엄청 세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께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 맛보기만 좀 해보자고요. 읽어보면은 love 사랑이라는 것은 is a canvas 화폭이다. 여기서 화폭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지금 사진에도 제가 실어드렸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종의 스케치북이죠. 되나요? 그래서 바로 화폭인데 furnitured 바로 갖추게 된 화폭이죠. 갖추어진 화폭입니다. ED 보이십니까? PP입니다. 원래 여기 furnish 뜻이 뭐냐면 갖추게 하다거든요. 그래서 갖추게 되고 갖추어진이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스케치북인데 이 스케치북을 누가 줬느냐 이거지. 편의상 이거는 주어진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습니까? 자연, 대자연이죠. 됐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일종의 스케치북과도 같은데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자연이 준 것이야. 바로 인간에게. 자연에 의해서 주어진 종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되셨죠? 다음에 and 나오고 지금 embroiders 보이십니까? 이건 뭐냐면은 embroider 되게 어려운 뜻인데 왜 자수 십자수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뭔가 자수를 넣다. 그래서 수놓다 정도의 뜻입니다. 근데 ed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역시나 이렇게 병렬입니다. 그래서 수놓아지는 캔버스죠. 스케치북이죠. 그래서 채색되고 그려지는 캔버스라고 스케치북이라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imagination 뭡니까? 상상력. 와우. 이 상상력은 누가 들고 있을까? 보통은 인간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장식되고 채색되고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고 그려지는 캔버스와 같다는 것이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봐봐. 다시 한 번 더. 좀 더 풀어서 읽어드릴게. 사랑이라는 것은 도화지와 같아. 이 도화지는 주어진 도화지지. 근데 누가 준 거냐면 자연이 준 거야.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야. 됐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또한 도화지인데 바로 그려지고 구체화되는 도화지, 수놓아지는 도화지인데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그려지는 도화지와 같아. 됐죠? 사랑을 한다는 건, 사랑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며 인간은요, 자신의 상상력, 그죠? 커플이라면 그 커플들의 각자의 어떤 그 상상력으로 구체화시키고 그려가는 일종의 도화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